한 대학병원의 인공지능 내시경실. 대장 내시경 진료를 앞두고 준비가 한창이다. 대장 내시경 진료는 검사와 치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시술이다. 그런데 이 병원의 대장 내시경 기기에는 인공지능이 탑재돼 있다. 내시경은 조명과 카메라가 장착돼 있고 기구 삽입관이 내장된 진료용 튜브다. 대장 내시경 검사는 항문을 통해 내시경을 삽입, 대장 내부의 용종, 선종, 암 등을 진단하는 방법이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경우 화면에 실시간으로 위험 요소에 대한 경고 표시가 나타난다.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선종성 용종은 유전자 변이를 거쳐 이형성 선종으로 악화될 수 있다. 그중 일부가 다시 대장암으로 진행한다. 인공지능은 실시간으로 이런 위험 요소를 찾아내 표시해준다. 용종이 확인되면 붉은 사각형으로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다. 장이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융기가 돼 있잖아요, 주름이. 그러니까 주름 밑에 이런 게 숨어 있으면 이런 걸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또 공기를 너무 세게 넣으면 미세하게 볼록 튀어나온 게 그냥 쫙 펴지면서 안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솔루션은 그런 놓치기 쉬운 병변에 대해서도 학습을 충분히 해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드라진 융기형 용종과 달리 옆으로 퍼진 편평형 용종은 육안으로 발견하기 쉽지 않아서 인공지능 대장 내시경이 유용하다. 편평형 용종이 계속 커지는 측방 발육형 용종 같은 경우 암 전 단계에 해당하는 고도 이형성 선종의 경우가 많다. 사람은 평평해서 단순히 점막의 색깔만 변한 것 같아서 용종이 아니라고 오인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 솔루션은 오인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1차 의료기관에서 측방 발육형 용종이 의심돼 의뢰된 환자다. 20mm 이상의 큰 용종은 고도 이형성 선종으로 암은 아니지만 곧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암 전 단계의 용종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암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작은 용종부터 초기 단계에 제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큰 용종은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5mm 이하의 미소 용종 같은 경우는 경각심을 갖고 집중하지 못하게 보면은 놓칠 수가 있고, 또한 한 화면에 여러 개의 용종이 있게 되면 사람이 큰 용종에 집중하다 보면 작은 주변에 있는 용종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솔루션은 집중적으로 간과하지 않고 모든 용종을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결과 용종 발견율은 높아지고 간과율은 줄었다. 대장암 사망률을 감소시킨 효과가 확인된 것이다. 초보 의사도 옆에서 경험 많은 의사가 같이 봐주는 것 같이, 그리고 경험 많은 의사도 피곤할 때 경각심을 갖고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모든 용종을 발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용성이 높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합니다. 일 년 전 조기 대장암을 제거한 강민호 씨. 오늘은 다시 대장 내시경이 예정된 정기 검진 날이다. 1년 전에 했는데 혹시 뭐 재발했다든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역시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장 내시경 검진이 예정돼 있다. 인공지능은 의심 부위가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재발은 없었다. 하면서 많이 아프진 않으셨어요? 지금 별 문제는 없으세요?
그리고 전에 혹된 자리는 흉터도 없어요. 깔끔하게 대결돼서 깨끗합니다. 사람이 못 볼 수 있는 것도 뭐 할 수 있다는 건 좋은 것 같고요. 자꾸 새로운 게 나오니까 더 좋아지겠죠. 농사를 짓는 이승규 씨. 2달 전 건강검진에서 위장정밀 재검진을 통보받았다. 위벽에 선종으로 의심되는 용종이 확인된 것이다. 정밀 진단 후 제거 시술을 받기로 했다. 지금 생각하니까 좀 속이 더부룩하고 그런 증상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암으로 갈 확률이 있으니까 이왕 발견된 지금 이 시점에서 뛰자고 그렇게 말씀해가지고. 오늘 점심은 좋아하는 라면. 평소 식사는 급하게 하는 편이다. 라면 한 그릇을 2분 30초에 다 먹었다. 맛있다. 식당 같이 가면은 딴 사람들 밥 먹으면 나 벌써 밥 먹고 나가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떤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승규 씨의 위내시경 날. 오늘 시술에는 위내시경 인공지능 보조 진단 기능이 활용된다. 병변을 찾는 것은 물론 병변 분석까지 제공된다. 병변이 의심되면 화면에 사각형이 표시되며 소리로 알려준다. 인공지능 위내시경 솔루션은 검사자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과 상관없이 일정 정도의 정확도를 보장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위암의 전구병변인 그런 심했던 위축성 위염과 장 상피 화생은 저희 인공지능 보조진단 솔루션이 잘 진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검사 중에 발견을 했던 위에 저등급 선종으로 의심되는 부위를 저희 인공지능 솔루션 역시 저와 같은 생각으로 저등급 선종으로 발견을 하고 진단을 했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는 인공지능의 예측과 일치했다. 위에 저등급 선종은 위에 염증이 심한, 기본적으로 염증이 심한 상태에서 선종이 발생하는 환자분들이 있고요. 그런 환자분들을 치료하지 않고 두었을 때 자연경과 중에서 일부는 암화 과정을 거쳐서 위암으로 진행하는 그런 병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내시경의 인공지능 보조 진단 기능 역시 다양한 병변 이미지와 정상 위벽 이미지를 학습시켜 개발했다. 저희가 이런 인공지능 보조진단 솔루션을 만드는 목표는 결국에는 이제 정확도, 정밀도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약 2만여 장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인공지능 모델이 학습하는 데이터를 사람이 손수 레이블링을 해서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아마 가장 숙련된 내시경 의사 정도의 정확도가 인공지능 모델의 단기간에 그런 목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공지능 위내시경 보조 진단 기능의 분류와 예측 정확도는 중급의 숙련도를 갖춘 의사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얼마 전 타 병원에서 한 환자의 병변 위치 사진을 남기지 않은 채 이형성증 절제술을 의뢰했다. 인공지능은 바로 해당 부위를 찾아냈다. 워낙에 염증이 심했기 때문에 특정 부위를 추정하기가 좀 어려운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럴 경우에는 병변을 넓게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해서 절제를 크게 하는 게 이제까지의 그런 방법이었는데, 본 인공지능 보조진단 도구는 이런 여러 염증 부위 중에서 특정 한 부위를 이형성증으로 이렇게 진단을 해주었기 때문에 시술을 믿고 시행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성공적으로 절제할 수 있었던 경우였습니다. 요즘 되도록 바깥 출입을 삼가하고 있는 이순복 씨. 3달 전 이마에 붉어진 상처 때문이다. 이마에 상처가 처음 나타난 것은 지금부터 20년 전쯤이다. 화장하고 나가면 고춧가루가 왜 이마에 묻었냐고 그 소리를 여러 번 들었죠. 많이 들었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띄워준다고 손으로 대서.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곧 다시 생겨나곤 했다. 그러다 3달 전 머리를 빗다가 갑자기 상처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그 미용실에 가서 머리 파마하고 빗을 하다가 빗을 여기 슬쩍 스치잖아요.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 가끔 근질근질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찌릿찌릿찌릿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한 달을 넘게 그냥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동네 피부과를 가봤어요. 그래서 갔더니 언제부터 그러냐고 그러고 이런 상황 얘기를 들어보더니 대학병원에 가서 조직검사를 좀 해보는 게 좋겠어요. 조직검사를 해서 일주일 뒤에 오라고 그래갖고 일주일 뒤에 갔더니 암이다. 피부암인데. 임시로 처방받은 약을 발랐더니 아픈 증상은 이제 조금 나아졌다. 그런데 암 확진 후 피부과에서 성형외과로 옮겼더니 휴대폰 사진을 찍어 검진을 했다. 그냥 이렇게 보더니 언제부터 그랬냐고 그러고 상담을 조금 하시더니 그냥 사진을 바로 갖다 사진기를 대고 카메라를 대고 사진 찍더라고. 핸드폰으로.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올리면서 찾아보시더니 암이 2가지가 있다고. 며칠 후 피부암 제거 수술을 앞두고 입원한 이순복 씨. 이만큼만 제거를 하는 게 아니고 오후에 있을 수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있다. 준비 설명 좀 그때 했죠. 우선 피부암 제거가 목표고 그 다음에 복원 수술을 하는 게 목표인데 안면신경 잘 안 다치고 그다음에 밑쪽으로 앞으로 흉터가 별로 없게 하는 게 저희 이제 성형외과의 목표예요. 피부암이란 피부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전신 어디에든 발생할 수 있다. 점과 비슷해 보이는 특성상 형태를 관찰해서 암을 구분하는 방법이 미국 피부과학회에 발표됐다. 모양이 좌우 비대칭으로 한쪽만 성장하고 경계가 불규칙하거나 모호하며 여러 색이 혼재돼 있거나 직경 6mm 이상으로 점점 커지고 모양이나 크기, 색조에 자주 변화가 생기면 피부암으로 의심하고 규정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육안으로 암과 점을 구분하기엔 애매한 상황이 훨씬 더 많다. 그런데 지난번 검진에서 왜 휴대폰으로 병변 사진을 찍었던 것일까? 당시 검진했던 방법을 다시 한번 요청해봤다. 피부질환 진단용 인공지능 휴대폰 앱. 몇 초 만에 5가지 추정 가능한 질환명이 제시됐다. 이순복 씨 수술이 시작됐다. 수술은 암 부위를 절제하고 피부가 결손된 부분은 주변 조직을 당겨서 재건하는 국소피판술로 마무리됐다. 병리과로 보내 검사한 결과 기저세포암으로 확인됐다. 인공지능 앱과 같은 결과다. 이 어플은 사진을 입력을 하였을 때 5개의 진단을 내려주는데요. 이 5개 질환 중에서 정확하게 한 개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95% 정도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5개 질환 중에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95% 정도 되고요. 그걸 저희가 이제 탑5라고 하는데 탑3, 3개의 질환 중에 하나가 될 확률은 거의 80에서 85% 정도 됩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딱 하나를 맞출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여러 개의 질환을 제시를 해줌으로써 저희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병원에서 진료한 피부암 환자들의 경우 사전 앱 검진 결과와 수술 후 조직 검사 결과가 대부분 일치했다. 최근 연구 결과 인공지능 앱은 일반인과 의사 그룹 모두에게 진단의 정확도를 높여줬다.
일반인 분들이 집에서 그리고 주말에 그리고 병원을 오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 피부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셔서 병변을 진단해낼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은 장현숙 씨. 2달 전 부분 절제 수술을 받았고 이제 방사선 치료가 남았다. 가족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유방암 걸리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그쪽을 절개를 하신 거예요? 네, 부분 절개. 어느 정도? 한 5cm 정도? 한 부위가 이 정도 돼요. 한 5바늘, 6바늘 꼬맸더라고요. 오늘은 CT와 MRI 촬영을 하는 날. 방사선 치료 전에 치료 설계를 위한 검사다. 수술이 끝났는데 방사선 치료는 왜 하는 걸까? 눈에 안 보이는 나쁜 세포가 이제 수술한 자리 주변에 이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방사선 치료로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의뢰가 되신 상황이었습니다. 종양의 사이즈가 상당히 작고 이제 병의 성질이 상당히 순하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유방 전체를 다 포함해서 치료하지는 않고요. 수술한 자리 주변으로만 방사선 치료를 하는 부분 유방 방사선 치료라는 걸 해서. 검사 결과는 치료 계획실에서 인공지능의 사전 작업을 거친다. 중요한 과정은 수백 장에 달하는 단층 사진에 각 장기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그려주는 구획화 작업이다. 환자분이 CT를 찍고 나면은 우리가 CT에다가 방사선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종양에 높은 선량을 주고 정상 조직은 낮은 선량을 줘야 되는데 그거를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려면 누군가는 구획화를 반드시 하고 그 정확한 구획화를 바탕으로 우리가 선량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치료 부위에만 정확하게 방사선을 쏘아야 한다. 따라서 심장 등 주변 조직이 손상되지 않도록 방사선 방향과 세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장기별 구획화 작업이 필요하다. 구획화 작업은 검사 결과에 암 부위와 주변 장기를 명확히 구분해서 그려주는 작업이다. 얼마 전까지는 단층 화면 수백 장에 한 장 한 장 손으로 그려 넣어야 했다. 한 3-4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은 이런 거를 사실은 AI가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슬라이스에 있는 이 구조물들을 한 번에 그려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효율적인 시간 잡거든요? 한 3분 정도? 굉장히 빨리. 그리고 사람이 하면 아무래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숙련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이 하면 굉장히 일관성이 있게 그려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심장의 좌전 하행 관상동맥이 방사선에 많이 노출될수록 부정맥 발생률이 높아진다. 인공지능 설계로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다. 2주 후 방사선 치료를 시작한 장현숙 씨를 다시 만났다. 물렁거리거나 이런 거는 전혀 못 느끼고 그냥 입맛은 조금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안 힘들어서 괜찮습니다. 5회 예정 중 4번째 방사선 치료. 환자 호흡에 따른 일정한 움직임까지도 계산돼야 목표 지점에만 방사선을 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사전 장기 구획화 작업이 중요하다. 예정대로 방사선 치료가 잘 끝났다. 저희가 이제 심장에 들어가는 선량을 요 AI로 만든 컨투어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여기 보면 심장에 들어가는 선량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서 심장병이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좋은 치료를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심장이나 폐에 주는 조사량을 최소한으로 해서 방사선 치료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덜 수 있는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받는 거라서 좀 안심이 됐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훨씬 더 안심도 되고 잘 받았다 생각이 들어요. 십 년 전 가슴에 몽우리가 잡혔던 강나연 씨. 결국 유방암 확진을 받았다. 48살 때였다. 한창 일할 나이인데 그리고 일도 굉장히 제가 막 분주하게 많이 하고 다녔을 때라서 갑자기 암이라고 그러니까 제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도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랬어요. 당시 아카데미를 운영했고 책도 출간하며 강연과 방송 출연에 바빴던 강나연 씨. 반듯해야 돼요. 내 몸이 똑바로 섰을 때 비로소 내 마음도. 수술 후 2번이나 암이 재발했다. 그러던 중 방사선 치료에 관련한 임상 시험에 참가했다. 기존에는 방사선 치료를 굉장히 오랜 기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짧게 하니까 좀 환자들한테 좀 편한 것 같아요. 몸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더라고요, 선을. 이제 그 부위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 설계를 하더라고요. 강나연 씨의 정기 검진일. 유방암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았다. 이번 검사 결과는 어떨까? 아프신 거는 신경통증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이 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재발이 됐을 때는요, 저희가 걱정하는 건 안 아픈데 덩어리가 만져진다 이러면 그때 병원에 오시는 게 낫습니다. 유방암이 2번 국소 재발하셔서 그 국소 재발에 대해 치료를 마치고 현재는 2번째 치료가 끝난 지 만 7년이 조금 안 되신 분입니다. 유방암 환자분이기 때문에 재발이 되셨던 림프절이랑 유방 쪽을 확인을 하고 혹시는 또 전신 재발로 넘어가지 않을까 해서 전반적인 CT 검사랑 뼈 스캔을 검사했는데 다 결과는 양호합니다. 이번엔 방사선 종양학과 진료. 지금 부종 괜찮으세요? 약간 남은 것 같은데. 방사선 종양학과 검진에서도 별다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방사선 인공지능 개발에 기반이 됐던 당시 임상 연구. 7년이 지난 최근 검사 결과 과거 국소 재발 부위는 더 이상 문제가 없다. 암적인 부분은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무래도 횟수도 줄어들고 좀 신속하고 빠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의 치료 방법보다는 좋지 않을까 싶어요. 환자가 일단은 좀 더 편안하니까. 인공지능이 방사선 치료에 있어서 엄청나게 발전을 시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런 그 여러 치료 준비 단계라든지 실시 단계에서 이런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해서 방사선 치료는 점점 더 표준화가 될 겁니다. 향후에 이런 방사선 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분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 의료진들이 노동집약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환자 케어에 더 집중하게 만들어서 치료 결과를 더 향상시키는데 인공지능이 상당히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김수지 씨는 건강검진에서 왼쪽 가슴에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치료를 위해 찾은 대학병원에서 오른쪽 가슴에 유방암도 통보받았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여기 오른쪽 가슴이 부위적으로는 더 심하다고 해서 큰 수술이죠. 여기가 전절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때는 너무 힘들었죠. 또 다른 데 전이됐으면 어떠나 이런 무서움이 있었어요. 결국 7개월 전 오른쪽은 전절제 후 보형물 재건 수술을, 왼쪽은 부분 절제 수술을 받았다.
1차 건강검진에서 오른쪽 유방암은 왜 발견되지 않았을까? 건강검진 기본검사인 유방 촬영술은 아크릴판으로 유방을 눌러서 X선으로 촬영한다. 작은 암도 진단하기 쉽지만 유선 조직이 많은 치밀 유방의 경우 정상 조직과 암의 구별이 힘든 경우도 있다. 보편적인 검사로는 유방 촬영술과 초음파를 조합하면 가장 유방암 검사의 정확도가 높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유방암의 한 60% 정도가 유방 촬영술에서 발견이 되고요. 초음파를 병행했을 때는 발견율이 90에서 95% 정도로 높아집니다. 김수지 씨는 대학병원의 정밀검진을 받고서야 다른 유방암을 발견했다. 다행히 수술 경과는 좋다. 왼쪽 부분 절제하셨던 부분도 지금 특별히 그 남아있는 유방 조직에 이상 소견 없고요. 오른쪽 우리가 이제 범위가 넓어서 상피내암 전절제하면서 보형물 수술하신 것도 지금 보형물 상태도 괜찮고 그 남아있는 유방 부분도 이상 없어요. 다행입니다. 이 환자분은 결국 이제 최종 진단상 좌측 유방에는 1cm 정도 되는 침윤성 유방암, 우측 유방에는 추가로 발견된 좀 범위가 더 넓은 상피내암이 있었기 때문에 왼쪽 유방에 대해서는 부분 절제를 우리가 시행하는 수술이 필요했고, 우측 유방은 범위도 넓고 유두랑 되게 가까이까지 있어서 저희가 전절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유방암은 항상 다병소성의 어떤 가능성, 그리고 반대편 유방 해서 양측성 유방암의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있는 이게 도입이 되어서 어떤 영상의 어떤 정확도가 올라간다면 치료를 계획하는 우리 임상과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도움이 되는 상황인 거죠. 보편적인 검사에서 암 진단율을 더 높일 방법은 없을까? 최근 일부 병원의 초음파 검사 장비는 인공지능 보조 진단 기능을 갖추고 있다. 흔히 접할 수 있는 검사에서 유방암 진단의 정확도를 높여주는 것이다. 초음파 검사 중에 나타나는 수많은 병변에 대해 거의 실시간으로 분석 의견이 제공된다. 어떤 결절이나 에코 이상 부위가 발견되게 됐을 때 그 부위가 악성인지 양성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인공지능 기능을 적용하게 되면 보이는 이상 소견이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보여주게 돼서 검사자가 조직 검사를 할지 말지 애매한 경우일 때 필요할 때만 조직 검사를 하게 해서 확신도를 높여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김수지 환자의 이전 검사 결과를 이 장비에 적용해 보기로 했다. 이 환자의 경우 왼쪽 유방에만 조직 검사에서 유방암이 확인되었었는데요. 인공지능을 적용했을 때 불규칙한 경계의 암이 자동으로 그려지면서 암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기가 되고 있었고요. 초음파를 오른쪽으로 시행하였을 때 울퉁불퉁한 경계가 그려지면서 악성의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해 주었고, 조직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여 암으로 추가 진단된 예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 인공지능 보조 진단 기능을 더해 검진한 경우 민감도와 특이도 모두 상승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큰 병원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역 병원에서도 실시간으로 하는 검사에 자동 검출 기능과 함께 이렇게 자동 진단 기능이 같이 적용된다면 보다 많은 여성에서 스크리닝 유방암 검사의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인공지능은 암 진단의 또 다른 미래를 열고 있다. 오지연 씨는 지난 봄에 유방암 제거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이다. 앞으로 3번이 더 남았다. 저 1차 들어갔고 이제 다음 주 20일 날 2차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걱정 많이 안 해요. 이제 많이 안정이 됐고.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의심 진단을 받은 오지연 씨는 당시 정밀 혈액 검사를 실시했다. 암 확진을 위해서였다. 못할 정도는 아닌데
원래 조금 수치가 그래서 혈액에서 이제 유방암에 관련된 단백질을 분석해서 아, 이 환자가 유방암일 수도 있구나 아니면은 아 괜찮을 거구나 이런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를 했더니만 이렇게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아 이분은 유방암일 수 있겠구나 이런 의심이 사실 있었죠. 기존에 이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유방암 진단에 도움을 되는 혈액 검사의 경우는 혈중에 있는 유방암의 특징적인 단백질 3가지를 같이 조합을 해서 만든 알고리즘 값을 결과값으로 이제 보고를 하는 형식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도 정확도는 80%를 상회했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개발 중인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혈액 검사의 경우는 수많은 이제 유방암 환자의 혈액 검사 결과와 그다음에 건강한 사람들의 혈액 검사 결과를 반복적으로 기계학습을 시킨 것이죠. 9개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을 통해서 정확도를 많이 높여서 90%를 상회하는 현재 이제 실험 단계의 결과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현재 혈액 검사로 암 진단이 가능한 검진 방법의 정확도를 인공지능으로 더욱 높이는 연구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치밀 유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유방 촬영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뭐 유방 촬영을 선별적으로 하면서 혈액 검사를 같이 하게 되면은 1차적인 간편한 검사를 해서 거기서 조금 걸러낼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백질 분석은 분석 비용도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혈액량도 1ml 이하의 혈액만으로도 충분히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보편타당하고 경쟁력 있는 검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